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을 위해서 무료 절세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 네,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이 좋은 제도인 것 같다. 네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복지기금 하면 좀 큰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네네. 좀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나도 우리 회사도 이런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대상 회사가 되는지 네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또 어떤 요건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뭐 개인 사업자나 법인 등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설립이 가능하시고요. 물론 기금의 주요 사안들에 대한 의결이나 기금 집행을 위한 이제 기금 협의회나 이사 및 감사라는 게 필요한데 최소 이제 노사 각각 3명씩 총 6명 정도는 되어야지 이제 설립이 가능한 인적 요건 외에는 다른 제약 사항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사내 근로복지기금 수혜 가능 대상자와 사업 범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혜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이제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상자면 누구라도 가능하고요. 뭐 재직 중인 근로자 당연히 이제 되겠죠. 그리고 사실상 근로자인 임원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회사를 경영하고 책임이 존재하는 임원이 아닌 뭐 소위 이제 직함만 이사이신 분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계약직, 아르바이트, 임시직 근로자, 현장직 근로자,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이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도 이제 가능하십니다. 뭐 수혜 대상자 이제 제외되는 경우는 퇴직 근로자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실질 경영을 책임지는 뭐 대표님 같은 임원은 이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우리 회사에 이제 근로자와 상관이 없는 외부의 사회복지단체나 불우이웃 등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뭐 이 정도면 이제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이 드렸고요. 그러면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제 목적 사업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앞에서도 대략 언급은 좀 드렸습니다만은 먼저 종업원 중에 이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 등 임차 보조금을 이제 보조해 줄 수가 있는데요. 저리의 이제 이자나 무이자로도 대부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제 적정 이자, 그러니까 대개 이제 인정 이자율이 이제 4.6% 정도가 되는데 기금에서 대부를 받은 그 이자율과 적정 이자율과의 차이로 인한 이익이 1,000만 원 미만까지만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자의 이제 생활 안정 자금 목적으로 이제 대부가 가능한데요. 저소득자에 대한 기준은 정관이나 세칙상에 적정하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기금법인 운영 세칙에 우리 회사는 연봉이 4천만 원 미만까지는 저소득자로 분류를 한다라고 정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사회 통념상 좀 인정되는 수준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나 이제 근로자의 자녀들 대상으로 뭐 초중고, 대학교까지의 장학금 지급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복리후생이라고 할 수 있는 체육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도 기금 범위를 통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둔 분들이라면 이제 누구라도 부담스러워하시는 자녀 학원비 또한 기금 범위를 통해서 지원 가능하고요. 근로자 자신이 뭐 이제 어학 공부 등을 하는 뭐 학원비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렇듯 그 초중고 학자금부터 사교육부까지 지원 가능한 부분이 이 기금법인에서 상당히 이제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자나 가족들의 의료비나 건강진단비도 기금법인에서 이제 지원 가능하고요. 왜 우리가 이제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든지 명절에 선물을 회사에서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이 또한 이제 지원 가능하고요. 뭐 직원의 생일이나 뭐 결혼기념일도 그 기금법인을 통해서 뭐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이렇게 지급 가능하십니다. 근로자들의 이제 복지시설, 뭐 즉 기숙사나 사내 구판장, 휴양 콘도미니엄, 뭐 취득과 운영과 관련한 어떤 지원들도 이제 기금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주 이제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사주 구입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다 못 드리겠고요. 이렇듯 이제 다양하고 광범위한 복지 혜택이 기금을 통해서 이제 가능한데요. 더 좋은 점은 이제 기금법인을 설립하시면 그 신용카드 형태의 그 복지 카드를 발행해서 종업원들 각자 니즈에 맞게 맞춤식 선택적 복지 혜택이 가능한데요. 이런 내역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 및 실적 등의 이제 관리 운영이 손쉽게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한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바대로 임원인 대표님은 기금으로부터 혜택을 직접 못 받으시니까 만약 이제 대표님의 이제 결혼한 자녀분이 근로자로 이제 회사에 근무를 한다면 그 해당 자녀 이제 그러니까 대표님한테 이제 손주가 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표님의 가족들까지 복지 혜택을 이제 기금법인으로부터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주의하실 점은 기금법인은 이제 대표님이
기금법인의 이사로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실제 기금 운영 전반에 이제 대표님 의사가 반영이 되시는데요. 근로자로 이제 근무하는 자녀부터 전체 근로자들이 공평한 기회로 이제 사회 통념상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혜가 되어야 된다는 점이 좀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전 직원에게 이제 일률적으로 조건 없이 이렇게 지급한다든지 회사에서 이제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은 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차 말씀드리지만 설립부터 운영, 사후 관리까지 전문가와 잘 협의해서 이제 운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설립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개인 사업자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개인 사업자 중에서 우리 병원 원장님들이 좀 고소득이다 보니까 네. 신청도 많이 하시고 관심들을 네.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 병원 운영하시는 우리 원장님들도 뭐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길 가업승계연구소가 이제 운영하는 채널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영상을 보시는 이제 대표님들 중에 특히 이제 병의원 원장님들이나 큰 규모의 이제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거기에는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자세한 솔루션을 영상에서 이제 저희가 모두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먼저 개인 사업자 대표님들 중에서 사업 소득이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법인 전환을 많이 권유를 받으실 텐데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이제 법인 전환을 하시는 게 세금적인 측면이나 뭐 사업 운영상에서 이점이 많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법인 전환을 못 하시는 사례들도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인 사업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절세 측면에서 좀 불리하다 보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대안을 두시면은 뭐 고용과 관련된 측면이라든지 절세 측면에서 이제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매우 이제 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병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이유가 아시다시피 이제 개인 병의원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 비영리 법인 형태로만 이제 전환이 가능하시고 원장님 개인이 최대 주주로서 이제 소유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많은 유명한 병원들이 대부분 이제 개인 사업자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일부 병원들의 경우에 MSO 법인을 세워서 이제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규제가 심한 이제 의료법을 준수하셔야 되기 때문에 운영상의 애로점이 많은 이유로 이제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이제 운영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국세청이 제일 관심을 갖고 조사하게 되는 영순위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많은 그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 아닐까요? 그렇죠. 가장 영순위가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가 되는데요. 대부분의 저희 이제 병원 원장님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세청이 보유하는 이제 통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의원의 경우에 개원을 어느 지역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서울에서 하느냐, 뭐 지방 소도시에서 하느냐, 뭐 서울에서도 강남에서 하느냐, 강북에서 하느냐, 그 지역에 뭐 상주 인구수가 이제 얼마가 되느냐가 이제 파악이 되고, 그리고 그 동시에 이제 어떠한 이제 진료 과목이냐, 이게 뭐 피부과냐, 뭐 정형외과냐, 진료 과목에 따라 이미 예상되는 매출과 그 신고해야 될 세금의 규모가 이제 파악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병의원의 경우에 이제 매출이 5억 이상이 되면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는데요. 그 영세하게 운영되는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저희 방송을 보시는 원장님들은 그 이 성실신고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세금 신고에 대한 부담이 다른 어느 그 고소득 자영업자보다도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개인 사업자로 운영되는 병원이 대개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되는데요. 원장님이 이제 개인이 진료를 보시면서 간호사 및 직원 형태로만 운영되는 이제 의원급이 이제 있는가 하면 좀 더 규모 있는 그 상급 병원 형태로 이제 원장님 본인을 포함한 여러 페이 닥터들을 이제 운영하시는 그 경우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 우리 주변에서 보는 그 의원급 중에 이제 대개 정형외과나 피부과들이 페이 닥터들을 운영하는 곳이 많죠. 그 원장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혼자 진료를 이제 보는 것보다는 이제 경무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은 확실히 있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혼자서 진료를 보시는 이제 의원급 원장님도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만은 특히나 페이닥터를 운영하는 그 원장님의 수익 구조라는 것은 일단 종업원으로부터 이제 고용된 실력 있는 페이닥터들이 많은 환자들을 유치하느냐라는 것인데 실력 있는 페이닥터들을 이제 고용 유지를 하려면 그만큼 이제 급여건 복지건 그에 상응한 처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진료를 통한 이제 매출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판가미 및 기타 비용을 이렇게 제외한 금액에서 세후 이익이 결국 원장님의 수익이 되시는 건데요. 이게 병원이 잘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자칫하면은
페이닥터 이제 인건비만큼도 이제 수익을 못 가지고 가시는 구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실제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 사람들이 그 코로나로 인한 병 이외에는 그 사람 많은 곳을 아예 이제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웬만한 병은 집에서 이제 참고 견디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진료 과목을 운영하시는 병원의 경우에는 수익이 많이 줄어들어서 실제 페이닥터만 수익을 못 가져가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셨고 실제로 이제 폐업하신 사례들도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잘 활용하신다면 굳이 이제 이상한 편법으로 절세해 보시려고 세무대리인과 함께 이렇게 머리를 싸매지 않으셔도 되고 페이닥터를 포함한 종업원들의 고용도 안정화시키시면서 절세를 통해 원장님의 이제 수익도 향상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인건비가 높은 이제 페이닥터 분들께는 처음 고용하실 때부터 기금 법인을 통해서 목적 사업 범위의 복지 혜택을 가능한 최대치로 이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 성과에 따른 특별 인센티브도 병원 운영에 따라 이제 수시로 발생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체력 단련비나 뭐 자녀 학원비 등등 기금 법인의 이제 고유 목적 사업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을 최대한 접목하시면은 그들이 원하는 이제 복리를 포함한 급여 수준도 맞추게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사대 보험이나 이후 퇴직금에 대한 부담도 이제 대폭 줄일 수가 있어서 고용주인 원장님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간단히 예를 들어 보면 만약 원장님이 이제 신입으로 이제 페이닥터 한 명을 연봉 6천만 원에 이제 데려오시는 경우와 그 연봉 4,800만 원에 뭐 체력 단련비 및 자녀 학원비로 월 100만 원 정도. 그래서 연간 1,200만 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면 이제 어떨까요? 이제 계산해 보면 기금 법인을 활용할 경우에 이제 페이닥터 분들은 1년에 약 한 300만 원 정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동일한 구조로 7년 정도 재직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실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금액과 줄어든 퇴직금을 이렇게 합쳐보면은 그래도 7년간에 한 1,300만 원 정도의 가처분 소득이 더 많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특히나 이 페이닥터 의사 선생님들은 소득이 높다 보니까 우리 병원에 이런 혜택이 있다면 병원 선택할 때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주의할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혜택이 있는 만큼 뭔가 주의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들을 위해서 우리 김준보 수석연구원님이 좀 주의하실 점,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앞에서도 제가 기금법인 운영하시며 주의할 부분들은 일부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그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되고 세제와 관련된 부분은 관할 세무서가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운영하는 사업이 이제 기금 목적의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운영상의 절차와 제도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서 이제 적게는 6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이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기금법인을 설립 및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1년에 이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이 변경된 이후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기금법인을 이제 설립을 하고 계시는데 모든 법이나 이제 제도라는 것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을 때는 이후 제도가 변경되거나 강화되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임원 퇴직금 배수와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특허권을 활용해서 우리가 잉여금을 엑시트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차등 배당이 강화된 예나 그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한 그 이익 소각이 뭐 강화되거나 여전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최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부동산이나 법인세 관련된 주요 세제들이 완화 적용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만은 어떤 제도이건 시행 초반에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되다가 어떤 식으로든 이제 제도가 변경될지는 좀 미지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난 22년까지 이제 기금법인을 설립 못하신 그런 대표님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고 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뭐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에 도입하면 여러모로 활용성이 많겠다고 판단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인 김정법 수석연구원님을 모시고 대표님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렸는데요. 네. 최근에는 뭐 그 직원 대표, 그렇죠? 네네. 그 직원 대표들이 전화해서 이 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이미 이제 직원들도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뭐 대표님들이 먼저 알아보고 직원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면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표님 개인의 액신, 아까 가지급금 해결한 네. 사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표님도 활용도가 높고요. 또 우리 직원들한테도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복지 제도니까 네네.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연구원님 그러면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상담을 의뢰하시게 되면 상담 절차나 또 실행, 그 후에 관리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의뢰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일단 이제 상담을 먼저 드리게 되고 그 대표님의 그 법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적인 컨디션을 저희가 체크를 다 해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이제 그 기금법인을 활용해서 복지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좀 더 사전적으로 이제 자본 거래를 통해서 대표님이 재원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컨설팅을 진행하고 난 뒤에 충분한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기금법인의 설립부터 이후 운영 그리고 그 자본거래를 활성화를 통한 대표님의 좀 머리 아프신 고민들까지 해결해드리는 중장기 플랜을 전부 다 짜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운영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정헬기업연구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뭐 기금 설립을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 이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특히 우리 오너 CEO이신 대표님 즉 주식을 활용한 네네. 자본 거래를 활용한 엑시 전략까지 동시에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 네네. 대표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우리 영상 하단에 상담 링크가 있습니다. 우리 김정복 수소연구원님께 상담을 원하시면 그 상담 링크로 신청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인 거를 짚어주셨어요. 네네네. 그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후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좀 부분적으로 상세하게 또 영상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그 구독자님과 대표님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좀 더 세부적이고 대표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좀 발췌를 해서 전문적인 영상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 승계를 이룬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들도 모두 특별한 절세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17명의 전략세무사와 10,000개 이상의 솔루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절세 솔루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표님도 행복한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 상담은 지금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